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록 원장입니다. 오늘은 카티라이프 카티스템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방법을 간단히 비교해보고 어떤 분들께 이런 수술이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수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수술 과정의 팁은 무엇인지, 수술 후 재활이 어떤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라이프 카티스템 요약 정리하자면 두 제품 모두 국내 회사의 K바이오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느 수술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카티스템은 한 번의 수술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긴 재활을 거치게 되고 카티라이프는 한번 늑골의 연골을 떼는 시술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재활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스템은 상대적으로 오랜 연구 데이터고 카티라이프는 최신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스템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이고요. 메디포스트에서 2007년도에 국내 첫 수술을 시작으로 2012년도에 국내 허가가 났습니다. 자가 늑 연골을 이용한 카티라이프는 바이오솔루션사의 제품이고요. 2012년도에 국내 첫 수술을 하였고 2019년 4월 달에 국내 허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 국내 허가가 났을 때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 카티스템이 첫 국내 허가가 났을 때 카티라이프가 국내 첫 수술을 했으니 어느 정도 이제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국내 첫 수술한 것만 봤을 때는 5년 정도 카티스템이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티라이프 대 카티스템, 이전에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카티라이프는 4세대의 자가연골 배양이식 수술이고요. 카티스템은 줄기세포, 탯줄의 혈액인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티스템, 카티라이프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찍은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티라이프와 카티스템 나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가끔 이제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시는데요. 먼저 적응증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다른 연골 재생 수술들은 나이가 이제 50세, 55세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제 의료기술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은 카티라이프와 카티스템 두 가지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모든 연골 파손을 결손을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연골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 있는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연골이 좀 남아 있으면 본인 연골을 쓰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거의 뼈가 드러나 보이거나 아예 뼈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골을 재생해주고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제가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거나 위나 아래 연골판이 모두 소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오다리가 있거나 X자 다리가 있어서 그 연골이 깨져 있는 부분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경우에는 다리 교정술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다리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오랜 기간 고생을 하셔서 근육에 있는 염증도 심하시고 근육의 위축이 심하신 분들은 재활이 필요한 이런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 수술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육 키우는 운동을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 저희가 관절염을 보는데요. KL 그레이드라는 것이 있고 KL 그레이드는 1, 2, 3, 4로 나뉘는데 4가 뼈랑 뼈끼리 달라붙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또한 카티라이프, 카티스템 둘 다 수술에 대해서는 적응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티라이프 수술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카티라이프는 이 늑골에서 연골을 이제 채취하는 그런 시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보통 그 1박 2일 정도 입원하시라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그 연골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났을 때 연골 배양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그때 수술 날짜를 확정 짓습니다. 보통 연골을 채취한 지 6주에서 8주 이후에 수술 날짜를 잡게 되고요. 배양된 연골을 이식해주는 수술은 역시 1박 2일 입원이 필요하시고 재활 입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저희가 병원에서 재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티스템 수술 과정은 조금 더 단순합니다. 한 번의 수술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수술 2주 전에 카티스템을 주문을 해야 되고요. 수술 일주일 전에 저희 카티스템 준비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되면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1박 2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입원은 보통 재활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카티라이프는 이식하는 6에서 8주 전에 자기 늑골 연골을 채취하는 시술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지만 환자분이 많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 가스를 하든 주사로 하든 환자분이 좀 주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수면 내시경처럼 주무신 상태에서 시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마취 시에는 조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입원을 권유드리고 여유가 안 되고 바로 이제 퇴원 원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8, 9, 10번 중에서 8번 늑골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부위의 통증이 2, 3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수술할 때 저희가 이 피부를 짠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근육의 결이 있기 때문에 그 결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고 들어가면 큰 통증 없이 시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직 채취하는 각종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카티라이프는 아직은 조건부로 임상 3상을 하는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좀 쓸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카티스텐 카티라이프 어떻게 이제 이식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릎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저희가 이제 이식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 관절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텐 모두 연골이 안 좋은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긁어내서 아래에 있는 건강한 뼈가 노출되게 만들어주고, 카티스텐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그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에 그대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성분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습니다. 보통 3, 4, 5mm짜리 구멍을 뚫는데 구멍 자체가 이제 크고 그 구멍에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넣고 그 표면에 또한 줄기세포를 놔드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줄기세포가 구멍에는 잘 들어가 있지만 이 표면에 있는 경우에 쓸려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관절경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관절경으로 할 때 많은 분들이 여러 테크닉을 사용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리 주사를 놓는 그런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이 X자로 관절경 안에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뒤로 밀어주면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어떤 부위에서든 아주 쉽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절개 수술 테크닉을 발표를 했고, 2021년도에 아스로스코픽 테크닉이라는 국제 관절경 저널에 실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카티스텐과 다르게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제 연골이 결손된 부위를 찾아서 제거를 하고 뼈가 드러나게 하는 건 동일하고, 구멍을 뚫지 않은 상태에서 카티라이프 펠렛 모양, 구슬 모양의 연골을 주입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피브린 글루라 부르는 그런 이제 생체 풀 같은 거를 이제 쭉 뿌려주게 되면 그게 이렇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굳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으로 역시 척추에 있는 침을 이용해서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닦아주는 걸 사용하면 훨씬 더 이제 마른 상태에서 이런 연골 세포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CO2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회사 측에서는 카티라이프 수술 시에는 CO2 가스 시에 이런 구슬 같은 펠렛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가스 사용하는 것은 이제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티스텐 카티라이프 수술을 할 때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수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무릎에 하는 수술은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다리가 휘어 있는 사람은 꼭 교정술을 같이 해드려야 됩니다. 다리가 휘어 있는데 카티스텐 카티라이프만 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리가 휘어 있더라도 그 반대쪽에 이제 연골이 깨져 있는 데 상관없지만 휘어져서 체중이 많이 실리는 곳에 연골이 깨져 있다면 교정술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오른쪽 다리가 오다리로 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체중을 실는 선을 쭉 그어보면 노란색으로 떨어지는데, 이 노란색 선이 원래 무릎의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분처럼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오다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체중의 상당 부분이 이 안쪽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재생술을 하더라도 연골이 깨져 버리고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리를 일단은 일자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9도 정도 오다리가 있는 것을
저희가 0도 정도로 맞춰드렸고, 오다리 교정 수술은 뼈를 이렇게 좀 쳐서 벌린 다음에 철판을 내는 수술로 그렇게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연골 재생술 이후에 연골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사진을 항상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처음 수술을 했을 때는 순두부 같은 상태의 이제 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두부는 어느 정도 점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손으로 비벼대면 흩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체중 부하는 좀 안 되시고요. 구부리고 펴는 운동은 해도 이게 유지가 되고,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하셔야지 관절액이 이렇게 돌면서 이제 몰딩이 되고 연골로 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6주가 되시면 이제서야 이제 순두부가 약간 구운 두부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요. 구운 두부 정도의 강도를 가졌을 때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체중을 실는 운동들을 시키게 됩니다. 자전거 운동도 마찬가지로 6주차 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때도 뭐 강한 충격을 주는 운동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3개월이 돼야지 이제 겨우 말랑말랑한 고무공 수준의 강도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개월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노동도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티라이프, 카티스템 재활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구부리고 펴는 각도 운동은 초기부터 시킵니다. 그래야지 연골 재생의 결과가 좋습니다. 두 수술 모두 다 최소 6주 동안은 보조기와 목발을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6주는 지나야지 우리 체중을 실을 만한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6주는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카티스템의 경우에는 6주 보조기 목발을 한 이후에도 통증이 좀 있다면 2주나 한 달 정도 더 목발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로 6주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수로 3개월부터는 둘 다 몸쓰기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보면 카티라이프보다 카티스템이 조금 더 무릎 통증이 좀 오래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카티스템의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그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큰 구멍을 좀 뚫게 됩니다. 구멍을 뚫게 되기 때문에 카티라이프는 구멍을 안 뚫고 접착제를 바르지만 카티스템은 접착제를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은 것 때문에 통증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아래쪽에 있는 MRI는 환자분 3개월 차 때 MRI인데요. 연골은 자라있지만 그 아래쪽에, 그 위쪽에 있는 연골 아래쪽에 있는 뼈가 하얗게 부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많이 걸으면 아프다 그러시는데, 구멍 뚫은 뼈가 회복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많이 걸으시면 아프고, 걷는 거는 많이 하지 말고 이제 스쿼트라든지 체중을 이제 일부 실지만 충격을 많이 안 주는 쪽으로, 근력을 키우는 쪽으로 운동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티스템, 카티라이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 정리하자면 자랑스럽게도 두 개 모두 국내 회사의 K바이오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느 수술이 더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카티스템은 한 번의 수술로 이제 끝난다는 간단한 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2달, 3달 정도 되는 목발 보행 등의 상대적으로 긴 재활을 가져가게 되고, 카티라이프는 늑골을 채취하는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2번 수술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6주 정도 이후부터는 체중을 바로 허용하고 통증 자체도 카티스템보다는 좀 적은 그런 상대적으로 짧은 재활이 장점입니다. 카티스템은 카티라이프보다는 5년 정도 앞서서 이제 수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연구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카티라이프는 조금 더 최신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모 원장이었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관절,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